안녕하세요. 비트 아빠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비트를 좀 손절을 하고 6만 불 정도 나가서 현재 16만 불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제 CPI 발표에 대해서 좀 시장이 조정분을 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10만 불 돌파를 다시 해주면서 또 한번 이렇게 시드가 내려오니까 또 저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기중 조절이 이래서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고, 사실 전체적인 시드는 좀 증가가 된 상황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올라주면서 또 이제 세이도 반등이 나와주면서 상승분이 연출이 됨에 있어서 수익을 좀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100만 불 챌린지에서 좀 손절이 나가는 바람에 이 부분이 좀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에다가도 오늘 하루 종일 오늘은 라면만 먹겠다, 좀 약간 매매 처음 할 때 그 간절했던 마음을 좀 돌아가고자 그런 마음을 한번 다져보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제 CPI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2.7%였죠. 그러면서 이제 예상치와 동일하게 나와줬습니다. 미국에서 보고 있던 포캐스트가 이제 2.7%였는데 2.7%로 나와줬고, 다만 저는 상승분 2.6에서 2.7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조정폭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CPI는 정말 어떻게 예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에 좀 베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2.6에서 2.7로 가는 이 흐름에서 어쨌든 인플레이션 상승이 나오게 됐을 때 위험자산에 대한 수심이 꺾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비트 숏을 좀 잡았었지만 회복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예상치는 2.7이었어. 그래서 2.6에서 2.7로 가는 과정에서 예상에 부합해서 주가가 상승될 수도 있는 거였고, 원래 기존 2.6에서 2.7로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예측 모두 어떤 부분이든 근거가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좀 결정을 했었던 거고, 이게 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에 대해서 어제 밤 라이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CPI라는 거는 이게 물가 상승에 직결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표이기 때문에 추후 미국 연방제도 FED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는 발표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기준금리가 인하될 확률을 96%로 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미국 시장의 흐름이 한국 시장의 흐름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제 비트코인이랑 전통 금융시장의 거리감이 좀 있었잖아요. 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커플링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나스닥과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는 2.7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상치가 나오거나 혹은 2.8이 나왔을 때는 엄청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제 그렇게 포지션을 진입을 했었던 거고, 선물이라는 게 무서운 이유는 이 3%가 내 시드의 1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고 정말 100%의 도움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물론 이 3%가 청산이 되고 나서 내 전체 시드에서 계속 5%, 10%막 늘어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선물 매매를 할 때 내가 가진 전체 자산 비중으로 봤을 때 절대 10%는 넘지 않게끔 하여라. 지금 시장의 흐름과 반대 추세를 내가 보려고 하는 리스크 해칭 용도여도 10%는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도 분명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에요. 선물은 작은 금액을 운용해서 뭐 1,000만 원으로 1억, 2억도 만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운용하는 나의 시드가 너무 작다고 남들 보면서 나도 돈을 벌고 있는데 포모를 느끼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1,0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벌면 10% 수익을 낸 건데, 현물 10% 코인 투자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어렵죠. 특히 지금 같은 장은 더 어렵죠. 칼날이 떨어지고 있는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을 내가 잡았다가 잠깐 올라갔을 때 놓으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 뭐 그런, 지금 손실복구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그런 장이에요. 원래 상승장 안에서의 손실복구가 더 어려워요. 차라리 조정장 중이면 분할 매수해서 마음 편하게 가지고 가볼 수도 있어. 근데 상승장 사이클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불안함. 근데 저는 주변에서 선물한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내 자산을 퀀텀 점프하고 싶은 용기가 있고 공부할 자신이 있고 내가 매매를 하면서 성장해 나갈 확신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 돼요. 모두의 꿈이겠지만 저는 경제적인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3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부와 행복의 비례지수 같은 게 있어요. 책에서 읽었는데 인간이요 100억까지는 정말 엄청나게 행복하다고 합니다. 완전 정비례예요. 그리고 이 행복이 극에 달하는 게 한 300억까지예요. 여기서부터는 자아실현이나 또 다른 가치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더 이상 내가 쓰는 카드값에 대한 혹은 내가 지출해야 되는 것들, 내 가정 다 상관이 없어질 정도의 마음의 평온이 좀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완벽한 정비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제 인생의 골로 보고 있어요. 내 인생에서 내가 바라보고 가는 궁극적인 지향점인데요. 여기서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완벽히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500억, 1000억, 조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오는 한 명의 인간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정말 엄청난 압박과 이런 부분들 찾아온다고 합니다. 심리적 압박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감정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다라고 느껴지는 그 감정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런 걸 조금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저한테 1000억을 벌래, 300억을 벌래 하면 저는 정말 저의 신념이 확실해요. 전 300억입니다. 아, 배고프네요. 12시 넘으니까.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밥도 좀 먹고 그래야 되는데 다들 밥은 드시면서 매매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또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또 대화 나누면서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라이브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합니다.